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자, 올해 이제 모든 시험 일정이 끝났습니다. 지방직 7급 시험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우리 공무원 올해 2023 시즌은 이제 마감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험 치느라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시험이 늦게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지치고 힘든 그런 이제 느낌들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보신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무난하게 출제가 되긴 했는데 변별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에게는 거의 비슷한 점수대를 형성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 많이 응시하는 지역에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정말 예전 같으면 이제 거의 수석 합격대 해당되는 그런 점수를 맞고도 그래서 이제 당락을 장담할 수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마음이 아픈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행정법 좀 이제 간단하게 총평 말씀드리면 이제 7급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국가직도 그렇고 뭐 이제 강론 문제도 이제 고르게 이제 나왔고 너무 이제 구석진 데서 이제 나온 거는 이제 뭐 강론에서 이제 뭐 한두 개 좀 지문이 낯선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원래 이제 좀 구석진 데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총론 문제는 이제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요. 또 최신 판례는 별로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역시 올해 이제 9급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제 공통적인 특성이 있죠.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관련 문제가 뭐 한 서너 문제 되죠. 그리고 이제 행정절차법, 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또 이제 질서 위반행 취재법이라든가 행정심판법이라든가 늘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 이제 고르게 이렇게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이제 법령집도 따로 보시라고 계속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집을 별도로 자주 읽고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아직 출제되지 않은 행정기본법 또 이제 절차법 조문 중에서도 신설되고 이제 개정된 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줄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또 전통적인 기출문제들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7급을 또 이제 군무원 7급이라든가 국회직 8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론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론은 역시 너무 부담을 많이 갖지는 마시고 그래서 강론도 자주 나오는 파트들을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강론에 대한 거는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그리고 강론도 역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공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어찌됐건 누가 이제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맞추면서도 그 한두 개 정말 이제 이 나름대로 이제 출제자들은 이제 변별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강론에 이제 한두 문제하고 총론은 그닥 이제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단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성향이 그 기출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요게 이제 뭐 9급 문제인지 7급 문제인지 구별이 잘 안 되죠. 자, 1번 문제부터 쭉 봅니다. 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뭐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해서 허가제로, 정신과 의원 개설에 관해서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력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뭐 이제 요 자체는 뭐 이제 익숙한 건 아닌데 뭐 이제 어렵진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2번, 3번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죠. 3번에 보세요. 상대방에게 규칙 사유가서 신뢰보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때 규칙 사유 의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회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의 규칙 사유 의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위임받은 수임인. 이 건축주와 이제 건축사 사건 생각나죠? 건축주가 이제 건축사에게 건축 사무를 이제 위임을 했는데 건축사가 이제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 관계서를 위반해서 이제 이 취소되게 된 사건에서 건축주 나는 몰랐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위임받은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이미 이제 많이 출제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시고 그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도 이제 어렵지 않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거기 이제 쭉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4번 질문을 보세요. 행정학부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의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법규 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성으로 인정된다. 자, 여러분 이제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건 이제 법규 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성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 형식이라도 위임을 받으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을 보충해서 대외적 구성력이 인정되는 법규적 성질이 인정될 수 있는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또 보시면은 행정행위 취소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질문을 보세요. 이제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요. 그래서 2처분을 했다. 근데 1처분하고 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해서 임시이사가 이제 선임됐는데 법원의 해임 결정이 있어야 선물한다 그랬는데, 자, 이런 경우는 1처분, 2처분 사이에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지위, 그러니까 이제 1처분 취소를 해서 임시이사가 필요했는데, 근데 이제 2처분, 이제 취소를 취소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소급표 때문에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다시 취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이사의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돼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임시이사가 있었다는 거죠. 임시이사. 그래서 이제 이사 취임 승인 취소를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임시이사가 필요했던 건데 이제 1처분, 2처분 사이에 임시이사가 있긴 있었지만 요걸 취소를 함으로써, 그래서 이사의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임시이사의 지위는 해임 결정이 없어도 소멸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이제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지문들은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세요. 행정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 자, 여기도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제 좀 조문 물어본 거죠, 지금 1번부터 이제 행정기본법 내용 섞여 나왔는데, 자, 기업관 행정청 법령들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부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번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말 또는 서면으로 공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있죠. 27조에. 그런데 이렇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뭐 경미한 경우 말로 이렇게 체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공상계약은 내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즉 말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틀린 내용이고, 공상계약에 대한 건 벌써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인 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의 해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변경시키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다. 자, 얘가 지금 계속 한 4, 5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BK21 사업 그 해지 통보 사건은 그거 이제 처분으로 봤었는데, 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 이 지원 대상 사업 지원 협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거다. 자, 틀렸고,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이라는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건 사업상 계약이 나옵니다. 자, 맞습니다. 기역 리을이 옳고 이제 니은 디귿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도 이제 아주 기본 문제죠. 일본의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양도 양수가 있었어. 그에 대한 이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 그게 이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그랬죠. 이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자, 이게 이제 위법이 아니죠.
이게 이제 적법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선의의 양수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뭐 주유소, 석유 판매업, 양도 양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그래서 이제 취소 사유, 결국 이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소될까봐 취소되기 전에 이제 팔아 넘긴 거죠. 이런 경우 양수인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에서 이제 임용 신청자 능력 적격성에 관한 판단, 면접위원회 고도의 교양,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면접위원회 자유재량에 속한다는 거.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 일탈 남용하지 않은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뭐 3번, 4번도 맞고요. 자, 이제 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도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죠. 자, 근데 여기도 이제 뭐 계속 많이 등장했던 그런 쟁점들이에요. 1번 공무원 영업, 퇴직 연금 환수 결정이 있죠. 이거는 당사의 의무로 가는 처분이라 하지만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절차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건 그냥 법령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바란 것도 아니고. 자, 2번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청구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여러분 이제 이 불고지에 따라서 기간이 뭐 연기될 수는 있어도 이게 이제 불고지한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해지는 건 아닙니다. 요게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오고지, 불고지에 일정한 효력이 발생할 뿐이에요. 역시 다 기출문제 바운더리에 있는 수준입니다. 자, 거기 이제 3번, 4번도 이제 맞고요. 이제 행정절차법도 지금 안 나왔던 그런 쟁점이 되게 많아요. 여전히 조문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공공기관의 이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또 이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뭐 도시공원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회의로 시장 등의 결정에 대외적 공표가 있을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개 대상이 된다는 거. 자, 맞습니다. 공표가 있은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공개 대상이다. 또 전자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청구 대상 정보 기초자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 작업이 당해 기관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정보공개법에서 공개 대상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 여기 이제 그 안에 이제 국회규칙, 대법규칙, 헌재규칙, 중앙선관위규칙, 대통령령, 여기 총리령, 부령은 빠져 있어요. 조례로 한정된다. 따라 이제 비밀,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해석에 있어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정보 공개가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위임안에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 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불복 절차에 대한 거 맨날 나오는 거죠, 이게. 정보개 청문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정보공개법상 이 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거치지 않아도 돼요. 필요적 절차가 아니고 이 신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이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죠. 자, 4번이 정답이고 굉장히 이제 빈출되는 쟁점이에요,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위반의 규제법. 자, 여기도 이제 한 문제씩 굉장히 자주 나오는 법령이죠. 여기 이제 뭐 1번에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된 행위가 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 면제합니다. 맞고 심신장애로 행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질서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3번에 질서 위반이 종료된 날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는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년이 경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척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또 소멸시효도 이제 5년이라는 걸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자, 과태료 부과에 불복한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자, 90일이 아니죠. 60일 내에 이 일을 제기하면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90일 내에 관할 법원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취소 소송이 아니에요. 과태료 불복은.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통고 처분은 전형적인 취소송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6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소멸되고, 그리고 이제 과태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주소지 지방법원 지원해서 취소홍이 아닙니다. 자, 뭐 그래서 날짜도 틀린 거고 내용도 틀린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그다음 이제 9번 문제. 자, 행정상제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여기도 이제 뭐 이행강제금, 뭐 대집행 맨날 이제 한 문제씩은 나오는 파트죠. 자, 기억번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 강제집행 수단이에요. 맞아요. 뭐 행정벌도 간접적인 거고 이행강제금도 간접적 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다만 이제 행정벌하고 다른 것은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고, 이행강제금은 장래를 향해서 이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그다음 니번 의무자가 행정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는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자, 반복 부과가 된다는 거죠. 토지 건물 명도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뭐 굉장히 뭐 단골 손님이고. 자, 부작 의무도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한 후에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거기에 이제 니은번만 틀리고 이제 기억 티귿 리을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성결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계고 처분이 위반한 경우 대집행이 완료되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다 하더라도, 자,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취소 판결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자, 2번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때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 무효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취소 여부가 성결 문제면 이제 공정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이제 취소가 돼야 되는데, 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일 때는 민사법원이 절차에 따라서 취소 무효 확인을 받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무효라는 걸 전제로 재판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뭐 틀린 거고, 너무너무 이제 기본적인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또 기출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쟁점이에요. 토지보상법.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은 9급 시험에서도 이제 보통 한 문제 정도, 7급에서는 이제 보통 두세 문제 나올 정도로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소유인의 재결에 불복할 때 재결서 받날부터 90일. 예전에 이게 60일이었었어요.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날부터 60일. 여기가 60일, 예전에 30일이었죠. 그게 이제 작년에 9급 시험에도 이미 나왔어요. 60일 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 진행, 토지 수용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이 조문도 이제 별도로 1번 지문, 막 2번 지문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자, 이번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서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재 곤란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일까지 해야 한다. 자,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강론적 내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총론에서도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나왔던 거. 자, 3번이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증감 소송은 보상금 증액 감액 청구에 관한 소송이므로 잔여지 수용 청구 거절한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잔여지 여러분 수용 청구권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 거절한 재결에 불복하는 거는 바로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간다는 거죠. 자, 엄청 많이 나왔어요. 7급, 9급 다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 토지 물건 권리 영업 손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자, 맞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강론 문제로 지금 나온 거죠. 이건 이제 강론의 이제 전형적인 기출문제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내부임의 경우 수임행정처에 그 명의로 처분한 경우 항고송 피고는 실제로 처분한 수임행정처 맞아요. 내부임이면 위임청의 권한인데 수임청이 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 명의자 누가 이제 누구 명의로 했느냐 이게 포인트죠. 내부임은 법률에 근거 없어도 되죠. 위임은 권한 변경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침 승인 취소권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해서 교육장에 위임한 경우 해당 규칙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위임기관이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요 부분들은 이제 순수한 강론 문제, 그대로 기출 문제 이제 중복됐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이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그랬죠. 자, 기억번.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재결 같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재결에 대한 재심은 없다는 거죠. 재결은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이제 취소로 다툴 수는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문이죠. 자, 니은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임시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더라도 이게 틀렸죠. 이 임시처분의 보충성이에요.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주로 이제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거부 부작위는 이제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거든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이제 직권 신청에 의해서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자, 니은번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뒷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행 재결 중 처분명령 재결에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상당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행정심판법에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직접처분, 간접강제, 임시처분. 이게 이제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죠. 자, 이거 그래서 이제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 참가를 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보 처리 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 통일망을 이용하여 재결서 심판법에 따른 각종 서류 청구인 참가에게 송달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만 이제 틀리고 이제 기억, 디귿, 리을이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상의 이제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은 무조건 이제 한두 문제 나오는데 제일 최근에 핫하고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주민의 권리,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청구. 이건 이제 별도의 법을 또 만들었고, 주민 소환에 관한 권리, 주민의 감사 청구권, 주민소송권. 요 부분이 또 이제 출제가 된 거죠. 자, 1번 자치사무 단체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임사무도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되며 감사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어요. 3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자,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거나 구체적 조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자, 각하 결정을 했어요. 적법한 감사 청구인데 감사기관이 이제 오인해서 각하했다. 제대로 이제 조사 판단도 하지도 않고 감사 청구한 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제기할 수 없고 위법한 각하 결정 자체를 별도의 한 것으로 다투어야 한다. 그러니까 각하 결정, 위법한 각하 결정을 별도로 다툴 필요 없이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정답 지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민소송 대상자들은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은 감사 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됩니다. 또 4번 도로 등 공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저명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재산관리처분에 해당한다. 자, 다 이제 뭐 3번, 4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출되는 이제 그런 중복되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 이제 경찰행정도 이제 보통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일 중요한데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제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요와 관련해서 이제 나온 건데요. 자,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수사본부장 내정됐던 검사 출신 자식 학폭 때문에 이제 도중에 그
낙마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이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4번이 틀린 건데 시도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자, 수사에 관한 건 있죠. 시도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경찰청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장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소속경찰관 기관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국수본부장. 그래서 이제 이 국가수사본부장이 또 이제 탄핵수 또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금은 이제 어렵다고 이제 느껴질 수 있었는데, 이제 강론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다른 건 다 뭐 줄였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다 소개를 해 놓고 있죠. 자,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시사성도 이 국가수사본부장 그런 사건들,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이제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검사 출신을 발탁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경찰 출신으로 이제 임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사회보장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래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 지방직 7급에서 가끔씩 구석진 걸 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좀 다행히 이거는 이제 헌법적 지식으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로 나왔어요. 일단 이제 뭐 1번 질문 복지부 고시인 의료급여 수가 기준, 일반 기준, 전문적이고 정책적 영역이어서 구체적 수가 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맞고, 이번에 의료급여법에서 인정되는 의료급여 수권 있죠.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 헌법을 통하여 직접 인정되는 헌법적 권리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헌법에서 여러분 직접 인정되는 그런 이제 헌법적 권리는 이쪽 이제 사회적 기본권 파트에서는 흔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의료 보험 뭐 이제 수급권이라든가 뭐 의료 급여 수급권, 각종 이제 사회보장적 이런 이제 권리들은 법률에 의해서 뒷받침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인정되는 거지, 헌법에 의해서 직접 뭐 인정되는 헌법적 권리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틀린 거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뭐 매년 공표해야 된다. 또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래도 7급 지방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헌법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헌법을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헌법적 그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건 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은 이제 곡물에 대한 개념. 뭐 너무나 이건 이제 쉬운 문제죠. 1번 이제 국유 하천 부지 별도의 공용 계시행이 없더라도 자연 상태 그대로 행정재산이 되면, 자, 그 후 본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국유재산 법령에 의한 용도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 재산이 된다. 자, 이건 사실 이제 총론에서도 많이 이제 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척사업 같은 거 하고, 서해안 이렇게 이제 간척사업, 원래 이제 공유수면이었는데, 공유수면 이제 매립해가지고 이제 이게 땅이 됐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20년 동안 점유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점유취득시효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적법한 폐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래 용도에 공여되지 않고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재산으로 폐지 변경됐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한 판례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하천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이 하천공사 허가를 받아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 하천법상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손실보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공용폐지에 관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거나 행정처가 점유를 상실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은 부족하고, 주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이렇게 추단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득시효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할 행정재산이 아닌 취득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 20년 동안 일반재산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까지 다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등기하기 전에 또 이제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면 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이제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이제 좀 약간 지엽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등장하죠. 그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헌법에서도 이 조문까지는 좀 공부를 하죠. 매년 해당 회계연도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헌법은 이제 9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이 좀 더 제출 시기를 당겨서 그래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헌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은 재정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각 중앙관서 지방자탄재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 이 자문회의를 운영해야 되고, 또 3번에 정부는 여성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인지 기금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평가 등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산운용내 위원장은 기금관리 주체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을 제외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든 거예요. 공무원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그래서 이제 이 기금관리 주체 수탁기관의 임직원, 그래서 이제 이 선임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게 뭐 이제 자주 나오던 건 아닌데 약간 좀 지엽적인, 그래도 좀 가장 지엽적인 그런 조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는 또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사례형. 좀 사례형은 보통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 갑은 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도지사 을로부터 사업 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다. 자, 그 후 갑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을 용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국토계획 이용행을 한 법률에 따라 을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을은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자, 이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했다면 이건 처분성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각기 제도적 취지 결정당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이제 다르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을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합 통보를 한 것은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는 그 폐기물 처리업 허가해주겠다는 거지, 뭐 토지 연결 변경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는 뭐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갑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승인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더라도 을의 거부처분 신뢰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뭐 이제 그 힌트도 다 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그 다음 이제 20번. 자, 여기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 특히 이제 영조물의 개념을 낸 건데요. 또 너무나 이제 뭐 쉬운 영조물 책임은 영조물의 개념이 제일 많이 출제돼요. 자, 먼저 이제 1번 도로교통부상의 통고 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의 임의 승복을 발효 요건을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의해서 발하여지는 것이지만 통고 처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 재판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맞아요. 그래서 통고 처분 제도가 재판받을 권리 침해도 아니고 통고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그냥 불이행하면 돼요. 그럼 이제 정식 재판 절차로 그래서 이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통고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 행정처분에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나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해서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게 이제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제 집행정지 하나의 요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배상법상 공공영조물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튼 거죠. 그래서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 그리고 또 이제 꼭 소유자 또 임차권에 기한 적법한 권원에 기한 그런 점유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해서 굉장히 넓게 인정하죠. 자,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처분의 그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외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법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상 이익이 없다는 거.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 올해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총론 문제는 너무나 좀 쉽게 무난하게 나왔고, 이제 강론 문제가 역시 약간 이제 까다로운 이제 그런 부담스러운 이제 낯선 지문이 한두 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무난한 이런 이제 문제 배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한두 문제 정말 이제 고수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이제 더 맞고 덜 맞고 이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문제는 대부분 실수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회독수가 부족하다든가 이제 좀 연습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남들 다 맞출 법한 그런 기본 문제를 이제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합격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그래서 다음 시험, 다음 목표로 하는 여러분 시험들 반드시 여유 있게 고득점 최종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들 너무 이제 수고하셨고 다음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있었던 모든 시험들 이제 이 공통적인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법령이 많이 출제된다. 여전히 기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